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이란이 보복에 나서고 또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서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계속된 공격이 서로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대 뭐 좀 위기로 갈 수 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미국 리더십 부재 속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중동 두바이에 있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이 두바이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네네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로 인한 긴장 이걸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바이에서 상당히 이란이 가깝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거리에서 그런 느낌은 별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두바이에서는 네, 아주 평온합니다, 여기는. 예, 아주 평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네네. 이란이 서로 이제 뭐 무인기로 아니면은 미사일로 아니 공습으로 계속 공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뭐 두바이에서는 뭐 그런 긴장이나 아니 어떤 뭔가 위기감 이런 걸 느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아직 뭐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 상황이 보고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이 전쟁이 네.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가장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역시 우리가 에너지원을 뭐 석유나 가스 네. 거의 70% 정도를 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란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네.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나 이런 데를 막거나 봉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져오는 원이나 아니면 가스 같은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 부분. 네, 그러면 에너지 상당히 문제. 이제 에너지 공급원에 차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수출길도 막힐 수 있죠. 홍해나 이쪽을 또 막으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런 수출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제 보복을 하고 또 재보복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면전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선 전면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면전은 이제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일단 뭐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거리가 1,500km에서 그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지상군이 막 저기 들어가서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공중전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특수부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더 나오지 않았냐. 거의 뭐 전면전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 상황이 전면전 뭐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좀 예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 이란은 뭐 최소한 보복으로 대응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모사드를 통해서 많은 준비 기간을 거쳤다라고도 좀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치밀한 계획 또 그걸 통해서 군 관련 지휘관들이 연이어 사망을 하고 또 핵과학자들도 사망을 하고 그 가운데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핵 관련 시설과 과학자들 겨냥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핵무기 개발 관련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제거하자라는 게 이스라엘 목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핵시설을 없애준다거나 네. 아니면 핵 지식, 즉 핵 능력, 핵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를 없애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최대한 제거를 하자. 음. 예, 그게 이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뭐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다른 군사 기지라든지 이런 것도 제거하는 것이 목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핵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얘기했듯이 아예 뭐 이란 이 권력을 바꿔내겠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스라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가스전도 네네. 공격을 하고 뭐 석유 저장소도 공격을 하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공세를 네. 펴고 있는 거. 이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도 핵이지만은 아예 이란을 이번 기회에 뭐 무력화시키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핵 능력,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제거하자라는 네, 목표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목표는 이제 이란의 이제 기관 시설 말씀해주신 정유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가스 네, 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것은 네, 일단 이란의 반격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표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 어떤 이란 국민들의 동요, 음, 들을, 일으켜서 이란 내부에서 어떤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이제 염두를 두고 공격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럴 가능성까지 네. 염두에 둔 것이다. 네. 자,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예,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네타냐후 총리는 뭐 자신의 뭐 정치적인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좀 이 전쟁을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어느 정치인이라도 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정치인의 어떤 행위라도 다 모든 것이 정치적이기 음, 때문에 네, 어떤 행동을 해도 뭐 당연히 지금 나타나 총리가 뭐 그렇게 좋은 어, 국내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고 네, 그다음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지금 많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음, 전선을 확대한다면 네,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조금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러나 저는 꼭 그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그다음에 이란의 핵 그 프로그램을 얘기한 게 벌써 2002년부터거든요. 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벌써 뭐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음, 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준비를 오래 해왔고, 네,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뿐이지, 항상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리고 음,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공격할 목표물, 즉, 우리가 타겟 뱅크라고 하죠. 타겟 뱅크. 목표물을 뭐 수백 개, 많게는 뭐 1000개. 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음, 그러니까 그것을 다 소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군요. 준비해온 것을 다 이제 네네.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네. 근데 미국의 입장이 어쨌든 중요한 상황이기도 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일정을 접고 조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이 급거 귀국에 비상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뭐 모두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이란 국민들한테까지 경고성의 메시지를 내놨고 좀 이 귀국한 것과 중동 상황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뭐, 100% 관련이 있죠. 음,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계속해서 좀 중동 지역으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확실히 관련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미국이 어떤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공격에 동참을 한다. 미군이 개입이 된다. 투입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나 상황이 조금 더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G7보다는 어쨌든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일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네. 미국이 해야 할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급고 귀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결정할 거, 그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결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반응 또 어떤 입장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당연하죠.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이든 정권 때 이럴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의 역할을 그래도 미국이 그동안 해왔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게 네. 인내심이 좀 부족하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번 협상도 2달 정도라고 딱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4월 12일부터 6월 12, 13일까지가 딱 2달이었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란에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그 수단을 쓰고 싶지 않다. 네. 네, 그리고 나는 이란이 잘 되길 바란다. 음, 이란 국민들도 잘 되길 바란다. 번영하길 바란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 이란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실상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해서 지금 이란은 다시 압박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고 본인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이 이스라엘 이란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듣고 저희가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상황은 이란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단한다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네요. 네,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은 지금 미국에게 하는 얘기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네, 본인이 원하는 것까지는 일단 다 하고 그 다음에 협상 테이블로 가든지 휴전을 가든지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시간을 더 달라.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시간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에게. 네, 그러나 그 시간이 무한대는 아닐 것이고 언젠가는 휴전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네. 네. 하지만 이런 뭐지 충돌, 그다음에 이런 서로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는 이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대응 경제적으로도 또 안전, 우리 안보 문제적으로도 대응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바이에서 현지에 있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